사랑이 모모이. 끊어줘요? 네. 끊어줘요. They eating now asparagus soup and boiled egg together. Dinner. Say bye-bye. 2011년 가을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필리핀 앙헬레스에 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지인이 소유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께선 따뜻한 필리핀에서 2주 생활을 꿈꾸셨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한국 사기꾼이 많다고 해서 노파심에 부모님과 함께 오게 되었고, 한 달 동안 휴가를 즐기기로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골프라는 걸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약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알고 보니 그 지인은 빌라의 소유주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커미션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님을 필리핀으로 오게 했던 거죠. 한 달 후에 저는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지루한 2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년 후에 부모님께서도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던 저는 370만 원을 들고 필리핀 앙헬레스로 다시 오게 됩니다. 비어있는 빌라를 민박집으로 운영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 지금 생각해보면 겁이 없었던 도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블로그, 카페, 밴드, 유튜브 등등 이곳에 대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몇몇 카페만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도 안 되는 정보만 믿고 3개월 생활비 총 370만 원을 들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3개월을 못 버티면 그냥 여행을 즐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3개월을 버티면 진지하게 정착을 고민해 보려고 했습니다. 컴맹인 저는 독일의 한 민박집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그대로 베껴서 앙헬레스 민박집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20만 원도 안 되는 첫 달 수입은 한 달, 두 달 지나더니 월 1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하였고요. 여행사 가이드 아르바이트로 부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모하고 겁없던 필리핀 정착의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결혼도 하고 이쁜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벌써 9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힘들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옛날 생각도 해보고 초심도 잡아볼 겸 9년 전에 살았던 월세 10만원짜리 집으로 향해봅니다. 앙헬레스 유흥가 워킹 스트릿 근처에 마운틴뷰라는 동네입니다. 잠자고 씻을 수만 있는 원룸이면 충분했고요. 아버지가 쓰셨던 승용차는 주유비가 부담돼서 5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쌀은 제일 싼 걸로 샀다가 한 번 먹고 다 버렸던 추억도 있습니다. 하루에 2끼면 충분했고 음식은 대부분 집에서 해 먹었습니다. 가끔 지인들과 술자리가 있으면 제일 저렴한 한국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살던 월세집 앞에 사리사리 스토어입니다. 구멍가게예요. 술 많이 마신 다음 날엔 꼭 여기서 코브라라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숙취 해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이 바로 그 당시 월세 10만원짜리 원룸입니다. 지금은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필리핀인, 서양인, 한국인 등등 다국적 세입자들이 지냈었습니다. 그 당시 도둑 맞은 신발만 수천렌 됐어요. 마약을 권하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남 신경 안 쓰는 이웃들 소음 때문에 불편한 적이 많았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로컬 동네에서 생활은 3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코리안타운 내에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살았던 코리안타운의 월세집입니다. 지금은 건물 리노베이션을 해서 1층에 커피숍과 마사지샵이 있지만 제가 살았을 당시에는 1층도 월세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1층 월세집은 약 15만원쯤 했어요. 제가 살았던 곳은 2층, 3층, 복층으로 되었고요. 월세는 20만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집사람을 만났고요. 신혼생활도 이곳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사랑이를 가지게 되었고 돈 모아서 1200만원 주고 스타렉스 중고차도 샀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죠. 물론 저도 관광객이 없어서 일이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재수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에만 목숨 걸고 살아서 집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일하느라 바빴고 가끔 쉬는 날이면 밖에서 술 마시고 스트레스 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바닥까지 가본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었을 때는 2017년도 가을이었는데 빌려준 돈 수천만 원을 다 못 받고 오히려 빚 1000만 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둘째 소망이가 집사람 뱃속에 있을 때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사랑해 주려고 돈 좀 모아뒀던 저금통까지 깨서 월세를 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힘든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죽어라고 일만 하고 또 일만 했습니다. 겨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솔직히 고난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튜버를 하게 돼서 저와 제 여행사를 알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돈도 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이들과 자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동안 못 쳤던 골프도 실컷 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거고 관광객도 더 많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때 더 업그레이드된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소망아, 왜 울어? 왜 울어, 소망이? 서러워, 아이고 서러워, 소망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